엊그저께 이제 이 글을 하나 올렸었죠. 흑백요리사 보시면은 오늘의 내용이랑 기가 막히게 이어진다고. 제가 흑백요리사 얘기를 지금 잠깐 할 건데 만약에 이거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방송을 지금 끄세요. 왜냐면 스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가 담겨 있으니까 팀 미션이 나오거든요. 6화, 7화에서. 이 팀 미션이 뭐냐면은 3시간 안에 100인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션이에요. 각각 팀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첫 번째 팀을 보면은 팀은 완전히 바텀업 방식입니다. 기억나시죠? 처음부터 큰 전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말단에서 각자의 세부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추후에 세워간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 띠를 다신 이 분이 리더인데 리더가 처음부터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이제 디벨롭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한 명 한 명이 다 굉장히 이름 날리는 셰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관점이 너무나게 뚜렷하니까 서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프로젝트가 진행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7화에 나온 이 최현석 셰프팀은 완전 탑다운 방식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최현석 셰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기둥을 완벽하게 세우는 거죠. 이 팀에서 우리가 이 음식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거고 음식의 비전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 멤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을 토대로 해서 너희들이 이 해야 할 이 세부적인 일들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가지를 쳐주는 일을 해줍니다. 이 전략이 너무 명확하니까 이 전략이 완벽하게 이제 멤버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 멤버들 하나가 더 이상 자신들의 관점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최현석 셰프의 그 관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라성 같은 셰프들이고 이분들도 각자 독립적인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 최현석 셰프의 전략이 너무도 명확하니까 각자의 관점을 그냥 다 닫아버려요. 자신의 역량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현석 셰프가 내세운 그 전략에 맞는 역량 정도만 발휘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3시간 안에 100인분 만드는 미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최현석 셰프의 관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되게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최현석 셰프가 중간에 어떤 수량 계산을 잘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여기 코수염 있는 셰프가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너가 처음 세웠던 그 전략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최현석 셰프가 바로 그러면 너의 역할을 조정해 주겠다고 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단순한 탑다운 방식은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탑다운 방식은 그냥 상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단에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전부이죠. 그런데 이 팀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주입을 시켰고 그 전략을 이 멤버 모두들에게 다 이해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 하나하나가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단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에 맞게 이해를 한 다음에 나름의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된 내용을 다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최현석 셰프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의 결정을 지시사항을 구성원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략이 완벽하게 짜져 있죠. 그리고 모두가 그 맥락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AI가 해도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맥락에 맞게 다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롤을 착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AI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죠. 이렇게 맥락이 명확해지면은 AI도 그 맥락에 맞춰서 GPT-5.1처럼 단계별로 추론을 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니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로 이어갈게요. 이 두 팀이 다 미션을 완료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3시간 안에 다 100인분을 완성을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어떤 조직 체계가 더 뛰어나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언뜻 보면 첫 번째 팀은 이제 전략이 없었으니까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미션을 완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은 음식을 만들었던 거죠. 결과물만 본다면 이 두 팀이 만든 음식의 퀄리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사실상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니까 현재 시대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 자, 너네 기업이 현재의 아키텍처 그대로 유지하면서 AI 코파일럿을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다 키우면서 모듈화가 더 짙어지는 방식으로 갈래? 아니면은 처음부터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서 탑다운으로 완벽하게 통합해서 상당수의 인간을 AI로 대체할래?
이 두 가지를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만 보면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둘 중에 어느 방식을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이 전제는 이게 깔려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서비스의 어떤 생산성, 지금까지 해왔던 서비스의 퀄리티를 미래에도 똑같이 유지할 계획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떤 전략을 짜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에도 똑같이 3시간 안에 100인분을 만들 예정이라면 1번 전략을 써도 되고 2번 전략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생산성보다 더 혁신적인 성장을 가져오려면 기존의 아키텍처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안에 200인분을 만드는 만약에 미션이 떨어진다. 아니면 3시간 안에 10배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미션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런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이 AI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AI로 대체돼서 이 전반적인 팀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다시 다 짜야 되는 거죠. 방향성이 명확한 탑다운 방식으로. 그래야만 비로소 인간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혁신적인 성장과 산업혁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요. 기업을 탑다운으로 먼저 구현하는 것에 가장 핵심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팔란티어를 얘기를 해요. 이 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팔란티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되는 상황, 기업의 전체의 맥락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그 의사결정이 AI에 이루어지려면 기존에 존재하는 이 조직 체계, 이 아키텍처가 싹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꾸는 작업을 지금 팔란티어가 하고 있다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